두 가지 특성이 어서 오세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성이라는 것과 여기 안 써 있지만 사회성. 원래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사성과 사회성이다.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네, 글씨가 그지 같아서. 자, 하나는 사회성이라는 언어의 특성이 있어. 자, 언어의 사회성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부르기로 사회 구성원들 간에 약속을 했다. 약속은 깨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언어의 가장 큰 특성은 원래 사회성이라 불러요. 안경을 안경이라 부르기로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안경을 난 오늘부터 약속을 깰 거야. 난 오늘부터 안경을 빤스라 부를 거야. 아, 나 진짜 빤스 놓고 왔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지. 소통이 안 되겠지, 그치? 언어의 가장 큰 특성 이퀄 사회성. 사회성 하면 약속. 약속을 깨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겠지, 그치? 이게 첫 번째예요. 언어의 특성. 가장 큰 특성은. 대신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중세국어는 역사성과 관련이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부수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해봤고요. 자, 밑줄을 이렇게 한번 이쁘게 그어볼게.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역사성이 뭐냐면 히스토리 역사.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소멸된다라는 요 루틴이 바로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발전했다가 막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돼요. 그런데 다시 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제 단어나 낱말이나 말이 만들어지지. 이 언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다가 또 필요 없어지면 소멸하고 또 만들어지고 발전하다가 필요 없으면 소멸하고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국어, 이 중세국어도 제일 먼저 만들어질 즈음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치? 지금은 소멸된 것도 많고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것도 잘 쓰고 있는 것도 많고 바뀐 것도 많고, 그치? 그래서 여기 중세국어는 언어의 역사성에 주목한 거예요. 역사성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언어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소멸하고 필요가 생기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치? 컴팩트 디스크, 맞지? 옛날에 뭐 K-팝 이런 말 자체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임금의 수라상, 아직도 수라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수라상 차릴까요? 그런 말은 쓰지 않으니까 그건 소멸된 거죠. 아예 없어지는 거 그거 말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하는 말들도 소멸에 이제 해당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도 바뀌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표기가 바뀌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하고요.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의미, 문법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다. 이렇게만 이제 밑줄을 그어 주시고.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얘기가 나온 거지. 소리가 표기가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아레아라는 모음이 예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변했죠. 그렇죠? 표기도 변하고요. 소리는 원래 아로 나지만 이음절 이하에서는 으로도 나요. 여기는 소리는 아니고요. 표기의 변화겠죠. 그 다음에 놈이라는 요거 이제 뒤에서 또 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또 변하다.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달라진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사라진 거 만들어진 것도 있죠. 그렇죠? 여기는 의미 변화. 문법 요소의 변화. 이것도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주격조사는 이나 가거든요. 그렇죠? 이, 가, 깨서 이 3개밖에 없는데 예전 중세국어에서는 이것도 뒤에 본문에 있으니까 가볍게 이나 생략. 요 제로 표시는 생략이다. 그치? 생략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주격조사. 가가 등장했다. 여기는 이가 원래 있었거든. 그치? 이는 원래 있었는데 나중에 근대국어서부터 가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문법 요소가 조금씩 변화했다.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다 뭐라고 한다? 역사성이라고 한다. 그치? 여기까지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국어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게 별표를 한 번만 해봤어요. 그렇죠? 국어의 역사를 한번 따져보자. 자, 제일 먼저 여기 이제 시기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여기 이제 990년을 써놓은 건 어제 어떤 친구가 이런 것도 질문하더라고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궁예가 태봉국 아시나요? 철원에 가면 태봉궁 궁궐터가 있는데 그 태봉국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난 모르겠어요. 태봉국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왕건의 고려 건국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990년 센추리 세기로 얘기하면 10세기. 그래서 이제 10세기 말. 네, 죄송해요. 좀 약간 발음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10세기 말에 그러니까 두 자리 센츄리. 이 10세기 말까지가 뭐예요? 990년. 그러니까 꽉 채웠지 10세기를. 10세기까지가 고대 국어야. 그냥 고대 국어. 너무 쉽죠, 그렇죠? 그냥 고대 국어예요. 고려 건국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세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그럼 중세 국어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를 구분해 볼게.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 위에다 밑에가 아무것도 없는데 고려 건국 990. 한 번만 적어볼까요? 990. 고려 건국. 여기서는 다 990원에 팝니다. 990원. 후후. 다이소보다 싸네. 10원 싸네요, 그렇죠? 고대 국어. 여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고 990년. 센츄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10세기 말. 맞죠? 10세기 말. 두 자릿수,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가 10세기 말이 990년, 맞지? 한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000년대로 들어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세기 말까지가 뭐다? 고대 국어다. 그러면 선생님,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건국 바로 전까지니까 통일신라 때까지잖아.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 국어가 없는 거 맞죠? 국어가 없다라는 건 말이 좀 이상하고요. 글자가 없는 거죠. 우리 글자가. 그래서 선생님이 뭘 설명했냐면 어제 아침 친구들한테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두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뭐 이거 배워본 적 있나요? 이두. 그러니까 우리 국어가 당연히 없어요. 우리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한자는 많이 썼잖아요. 한자를 빌려 쓴 형태. 완전 한자 방식은 그냥 중국 사람이고 한자를 빌려 쓴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이두, 두두두두, 이두. 그 다음에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그냥 일단 말해놓을게. 구결. 그 다음에 향찰. 이두, 구결, 향찰이 있었어. 한자라고 쓰면 안 돼. 한자를 빌려 쓴 건 맞아. 한자를 이용한 건 맞지만 우리식대로 바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자를 사용하는 거를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한자를 생각해봐. 우리말이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한자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흐른다 하면 유수, 이렇게 좀 방식이 다르잖아요. 한자랑 우리말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인데 영어도 비슷하게 이게 한자를 생각해봐. I love you라는 말은 그냥 한자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치? 근데 이두, 자, 첫 번째 1번 이두였지, 그치? 두두두두 이두. 자, 이두는 자, 여기에 이렇게 토를 붙인 거예요. 조사나 어미를 갖다 붙였어요. 원래 조사나 어미가 없어요. 뭐에는? 한자에는. 근데 여기에 조사나 어미를 한자를 통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안 나올 수 있죠. 교과서는 없으니까, 그치? 고대 국어는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해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더 많이 공부하려면 아는 게 좋죠. 한자에 없는 조사나 어미를 그 한자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만들었다. 토를 달았다. 왜 이렇게 토를 달아? 토 나와. 그래서 밑에 자, I love you잖아. 그럼 여기다가 아이는 보조사, 주격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붙인 거지. 아이가 러브한다. 요 하다는 보조용어에 가까워요. 그렇죠? 사랑하다. 맞지? 뭐뭐하다 할 때 그 하다. 아이는 아무거나 써도 돼. N-E-U-N 쓴 거예요. 한자를 이용했잖아요. 러브한다, 러브하다. 맞지? 유를 얘도 조사죠, 그렇죠? 목적격 조사. 이렇게 조사나 어미를 갖다 붙인 거. 이게 뭐예요? 이두예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니까 아이가 유를 러브한다 했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이게 구결이죠. 순서를 바꾼 거예요. 우리 국어의 어순대로 순서마저도 바꾼 거예요. 아이가 러브한다 유를, 이거를 이제 아이가 유를 러브한다. 목적어가 앞에 오고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오는 대로 이렇게 바꾼 게 구결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겹쳐도 돼요. 이두나 구결은 우리식대로 토를 달고 조사나 어미를 달고 문장의 어순도 바꾼 거예요. 유수가 아니라 흐를 유, 물수, 물이 흐른다, 수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두나 구결은 한자를 이용하긴 했되 중국의 그 한자의 방식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다만 한계라고 한다면 무조건 한자를 알아야 되죠. 한자를 이용했으니까, 그렇지? 나머지 하나 마지막 최종판 요건 뭐죠? 이제는 한자를 이용했지만 내 마음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음차 훈차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 위 여기 있어. 하다 세 개가 한 세 개의 점인데, 그렇지? 하다 위 여기에 사람 인자 더하면 거짓 위자예요. 그 위선자 할 때 알지, 그렇지? 그러면은 훈차는 위라고 읽지만 뜻은 거짓으로 해석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거짓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한자를 퓨전한 거야. 그게 뭐죠? 그게 향찰이잖아. 향가. 제망매가 서동요 할 때 내가 이제 아이도 안 써. 내가 한자를 이용해서 내 멋대로 우리 식대로 바꿔버렸어. 내가 너 유 안 써. 이제 너 NEO 뭐 너를 사랑도 러브 안 써. 이제 사랑 내가 내 멋대로 한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어버린 거야. 거짓할 때도 좀 전에 쌤이 쓴 거 거짓. 우리가 시가 있잖아. 뭐 시가 할 때 말씀원에 이렇게 말씀원에 절사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시잖아, 그치? 시 우리가 포엠의 시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시가 아닌데 그냥 시로 읽는 거야. 인천광역시 할 때 그냥 그 시를 예를 써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멋대로 바꿔보는 거야. 이게 향찰이에요. 자, 여기를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고대 국어쯤은 아씨 옛날에는 뭐 글자 없었나 보네 그냥 한자 빌려 썼겠지 라는 거보다 뭔가 있는 걸 알면 좋잖아요. 그쵸? 지금 다 생각 안 나도 이두 구결 향찰처럼 한자를 이용해서 그냥 한자를 그대로 쓰면 중국 사람이지. 중국 사람처럼 쓸 수도 있지. 그치? 원어민처럼.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이두 구결 향찰이라는 말 이게 이제 글자 이름이에요. 이두를 사용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이두 구결 향찰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전에 한자로 쓴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다. 오케이. 이게 고대 국어의 특징. 네, 명색이 그래도 국어관에서 국어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이런 얘기쯤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치? 어제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듣는 분위기에서 여기 자 그 다음에 10세기 이후서부터 이른바 11세기죠. 그쵸? 이제 1000년대부터는 990년부터지만 1000년대부터는 뭐가 시작됐다? 중세가 시작됐다. 그치? 중투더세 중세국어가 시작됐는데 안타깝게도요 훈민정음 창제는 15세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990년부터 1443까지는 우리 글자가 없는 중세국어. 말이 중세국어지? 이때도 똑같네. 그치? 우리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두 구결 향찰이 이때도 사용된 거예요. 오케이? 없으니까 우리 한자 사용하는데 한자를 주로 빌려서 사용하니까 이두 구결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서야 이때가 이제 바로 15세기 1443 이후부터야 그제서야 한글이 창제가 됐다. 1592년 임진왜란 1443 1592 몇 년도냐? 한 몇 년 전 이 갭이 몇 년 정도 돼요? 한 150년 되잖아. 그치? 이 150년 동안 배우던 이 중세국어가 바로 후기 중세국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지. 그치? 겁나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시기 구분을 잘해야 돼. 그치? 이 시기가 없는데 뭔가를 운전면허 하는데 내가 지금 악셀이 뭐고 브레이크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바로 운전면허를 지금 먼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가 필요한데 이 시기를 모르는데 네가 지금 하는 게 중세국어가 언제야?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443 요것만 기억하셔도 되고 이후부터 1592년 임진왜란 전까지의 150년간을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서 보고 있는 거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중세국어는 여기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리고 임진왜란을 왜 자꾸 나눕니까? 물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제는 좀 쓸데없지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임진왜란 때는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거든. 임진왜란이 가장 큰 차이점 뭔가 특이점이 뭐냐면 서민의식이 성장했다. 똑똑한 서민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회가 급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진왜란. 네, 또 일본을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덧칠을 해도 괜찮겠다. 너무 쉬운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봤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는 없잖아. 여기 이제 근대국어, 현대국어 요 기준은 1894년 무슨 일, 여기 써 있구나. 네. 무슨 일이 있었죠? 1894.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가보게요. 우리나라의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날. 그게 1894년.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공식적인 도량형, 맞지? 깊이의 단위, 넓이의 단위 이런 걸 통일시킨 날. 과거제 폐지된 날. 과부의 개가 여자가 한 번 시집 가면 다시 시집 못 갔거든요. 남자는 다시 장가 가는데 네 이거 반가워할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성의 인권 신장도 이때 이루어졌다. 기제서야 좀 약간 표정 밝아지는 친구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간략하게 요거 정도는 맞지? 표정들 장난 아니야 지금 맞지? 졸라 쉬운 거네.
네, 좀 쉬운 거 했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요 세 줄. 내가 이 세 줄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내려주시겠어요? 자, 국어를 쌤이 읽을게요. 이렇게 쫙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 바르게 사용하기에 노력해야겠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어문, 규범 잘 지켜야겠다. 고유어는 뭐죠? 고유어 이퀄 순우리말 요것만 적어주면 미션 클리어. 미클. 네, 많이 좀 이렇게 답답했다고 들었어요. 빨리 학교 가고 싶고 빨리 이제 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연휴가 너무 길어서 좀 어이가 없었다고. 맞지? 뭐 국민신문고에 낼까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연휴가 너무 길면 왜 수험생들에게 손해 아니냐. 네, 뭐 드디어 왔으니까 고유어 순우리말.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볼게요. 네, 어제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자,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당연히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월인속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16년 뒤야. 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세종원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왜 어떻게 무슨 취지와 목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는지 그 취지가 담겨져 있는 책의 서간문이에요. 그 책의 앞에 월인속보 이렇게 써 있는데, 요 월인속보는 월인천강지곡 그다음에 석보상절 이렇게 책이 합쳐진 말인데, 석가모니 불교인 친구들 희화화 시키려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님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천벌받 큰일 난데. 예, 기독교이긴 한데요. 근데 뭐 이제 부처님을 절대 맞지? 석가모니 부처님, 네, 부처님의 그 일생을 다루는 그런 책이에요. 원래 석보상절이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한 뭔가가 필요한데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선 그 한글로 나타내기 가장 친숙한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그 석가모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분의 일생, 부처님의 일생, 그걸 다룬 책이에요. 근데 이게 세조하면 둘셋 수양대군이잖아요. 이제 세종대왕 이후에 1443보다 지금 16년 뒤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세종대왕께서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한글을 창제하셨는지 나왔다. 자, 이게 염두에 둘 건 새로 쓰기를 했겠죠. 지금 여기는 우리가 현대 국어에 맞게 그냥 가로 쓰기를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세로 쓰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을 거다. 그치? 우리가 여기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쵸? 음식, 디비, 방, 마치 연명류 막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세, 맞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을 거다. 그치? 그래서 요걸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하고는 좀 다를 거다. 지금 요 책으로 보는 거랑 실제 책의 내용은 같지만 방식은 세로 쓰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을 거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어제는 이거를 1교시 때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4시 친구들한테도 맨 마지막에 봐갖고 방점을 까먹어갖고 방점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쵸? 방점, 글자 왼편에 방점 찍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좀 기본기니까, 그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시험 범위에 나오니까. 자, 방점, 글자 왼쪽에 점을 찍었는데 아예 안 찍거나 한 개 찍거나 두 개 찍거나, 그치? 그럼 방점을 왼쪽에다가 왜 표시를 하죠? 방점을 찍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죠? 뭘 표시했다? 글자에 성조를 표시했다. 성투더 조. 성은 소리 성자고요. 그 다음에 조는 톤, 영어로 말하면 톤 있죠. 어조, 말투, 맞지? 소리의 투, 높냐 낮냐, 높은 톤, 낮은 톤, 중간 톤, 톤. 그래서 오른쪽에 음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오케이? 음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그게 성조를 표시했다. 음의 높낮이 이퀄 성조. 소리의 길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소리의 높낮이라니까, 그치? 선생님, 뭘 이상한 걸 물어보세요. 이거 뒤로 넘기면 안 되는데, 네, 뒤에 나중에 여기 보면 이게 실제 문제들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답이 없는데요. 네, 답이 없는데요. 방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소리의 길이를 표시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겠죠, 그렇죠? 소리의 높낮이라고 했지, 소리의 높낮이가 아닌 길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소리의 높낮이, 이른바 성조를 표시했다. 자, 1번. 아예 안 찍혔을 때 글자 왼편에 점이 없는 건 무슨 성? 노멀한 소리, 평성, 노멀한 소리, 평범한 소리. 그래서
여기 쌤이 임의로 화살표를 친 건 뭐냐면 나 글자 밑에 있다 이거야. 글자 밑에 강 뭐 글자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찍혀 있으면 이렇게 강 하고 낮은 소리를 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점이 한 개 있으면 극과 극이네요. 그쵸? 높은 소리 거성, 거가 거인, 거대하다, 휴즈, 거대하다, 그 거할 거자에 거대할 거자. 높은 소리가 나서 예를 들어 강에 점이 왼편에 하나 찍혀 있다면 강, 마치 세게 발음하는 이 세다와 약하다도 뭐 말이 되는데 약간 높은 톤이라는 건 좀 강하게 발음해야지 높죠. 그쵸? 소리가 높다, 볼륨이 높다 하면은 소리 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크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다 하면은 상성, 두 개 점이 찍혔다 하면 상성이라서 이렇게 상성이라서 낮았다가 올라가는데 어제 이제 밤에 어제 수업을 듣고 오늘 이제 질문 남긴 친구들 중에 요렇게 썼더라고요. 요렇게 화살표를 두 개 하면 이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요렇게 하면 되죠. 이 강에 점이 두 개 찍혀 있다면 강 올라가면 되잖아. 한 번에 화살표를 두 개 그어서 좀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강 낮았다가 올라가는 소리 상성 강. 그래서 상성은 높아지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죠. 점이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안 찍혀 있든 간에 무작위 랜덤이라고 하죠. 시옷과 디귿 받침의 글자에는 입성을 적용해요. 입성 입.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 보시면 알겠지만 빠르게 닫는 소리예요. 빠르게 입을 닫는 소리. 랍. 자, 왼쪽에 보시면 이게 입성이야. 자, 왼쪽에 보시면 입성을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애들 많았는데 나란 말싸미 할 때 요 랏에 점 하나 있으니까 원래는 거성인데 럿 했는데 시옷 받침이니까 빠르게 닫아야 돼요. 랍. 이렇게 입성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그치? 입성. 시옷 받침이니까 디귿 시옷 받침은 이렇게 빠르게 닫는 소리. 나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평성이겠네요. 나, 랏 이래도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상성이니까 점 두 개니까 말. 그 다음에 싸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평성 싸. 그 다음에 하나 있으니까 거성 미. 그럼 톤을 높여야겠지 그치? 나, 랏, 말, 싸, 미. 이렇게 좀 과도하게 오버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말의 성조를 표시했다. 말의 높낮이를 읽을 때 높낮이를 고려하라 이거야. 그치? 말의 높낮이를 고려해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조를 표시했다. 야, 폼나라고 그냥 성조만 표시하고 나란 말싸미 이러면 아무 소용없지. 그렇게 발음을 안 한 거잖아. 그치? 그렇게 발음하라고 붙인 점이 바로 방점이다. 방투더 점, 방투더 점, 방점. 여기는 이제 오른쪽은 이걸로 오해를 한 거야. 아까 보면 길이라는 게 나왔잖아. 현대 국어에는 당연히 이제 방점이 없고 지금 현대 2025년에 국어에서 성조라는 건 없어요. 그치? 말의 높낮이라는 건 없잖아. 그치? 근데 흔적은 있어. 트레이스. 흔적이나 자취는 있어. 이게 똑같다는 말이 아니야 절대. 이거를 그냥 안 말해도 되는데 안 말하면은 뭐 이제 조금 이렇게 얕잖아요. 그쵸? 지식의 깊이가 얕잖아. 지금 현대 국어 중에서 비분절음문이라는 게 있어. 분절음문, 비분절음문. 자, 분절음문은 분절 나눌 수 있는 의문이야. 의문이라는 건 자음, 그 다음에 모음, 이게 의문이야. 의문의 뜻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야. 공이 있어. 가운데 소리가 아로 바뀌었어. 강이 있어. 이 둘은 완전 다른 단어야. 그치? 볼의 공, 리버의 강. 맞지? 그러면 이 오, 아, 이 가운데 소리의 이 두 녀석이 최소 대립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문이에요. 이게 분절의문. 말의 뜻을 구별해줬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의문이 아닌가요? 의문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지. 똑같잖아요. 기억하고 받침의 이응은. 그래서 지금 이걸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분절의문이고 비분절의문도 있어요. 눈이 있고요. 눈이 있는데 요 눈은 길게 발음하고요. 눈. 그리고 얘는 눈 짧게 발음해서 이 둘을 완벽하게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긴 눈은 스노우, 내리는 눈이고요. 오른쪽의 눈은 신체의 눈이에요. 짧은 눈. 그게 비분절의문이거든. 눈 이렇게 장단으로 구분하는 이 장단의 비분절의문이 길고 짧은 이 비분절의문이 요 성조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조가 있음으로 남겨진 뭐 흔적. 찌꺼기 이러면 말이 뭐 나쁜 말이니까 흔적. 이게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더 잘 알려주려고 했는데 벌. 야, 너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벌. 짧은 벌.
기껏해야 10분만 손들고 있으니까. 그럼 날아다니는 허니비의 꿀벌은 긴 거 벌. 굴. 케이브의 동굴은 깊숙하니까 계속 들어가. 굴 길어. 먹는 굴은 해산물 굴은 짧아. 그 말. 토크의 말은 길어. 타는 말은 짧아. 힘드니까. 그치? 보틀의 병은 던지면 깨지니까 병은 짧아. 근데 아픈 병은 오래가요. 그래서 길어요. 두 글자도 있어요. 성인. 어덜트의 성인은 누구나 다 성인이 되니까 짧아. 성인. 근데 성인 하면 세인트. 훌륭한 사람은 길어요. 그치?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어. 오순도순 패밀리는 가깝잖아요. 가정. 근데 if의 가정. 만약에 뭐뭐 한다면 가정. 걔는 길어요. 묻다. 야, 땅에 파묻어버려. 그 묻다는 짧아요. 묻으면 끝나니까. 근데 퀘스천. 질문은 끝이 없잖아요. 묻다예요. 지금 내가 한 게 다 비분조로문이에요. 구분을 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게 요 성조의 흔적이라는 사실 몰랐는데 알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죄송합니다. 맞죠? 지금 표정이 어두운 사람은 아는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알고 있는데 해야지. 그치? 그래서 방점까지 한번 봤습니다. 지금이 34분인데 55분에 쉬는 시간 한번 가질 테니까. 그치? 그때 스모킹 타임 가지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말의 역사. 혹시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세종어제 훈민정음 요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면 안 일어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혹시 좌우. 야, 오늘이 며칠인지 10월 12일 12번. 자기 학교 번호가 12번이다. 12층에 산다. 12월에 생일이다. 이건 좀 오바다. 12월에 생일이 없다는 건 좀 그렇다. 그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12반이다. 12반이 있나? 네. 그냥 세미 읽을게요. 알겠습니다. 진짜 읽기 싫으니까 그러겠지. 자, 첫 번째는요. 요거입니다. 요거 요겁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했잖아. 자, 이제 밑에 쉥종엉쟁. 자, 여기까지만. 훈도 빼야지. 그치? 쉥종엉쟁. 세종대왕께서 직접 만드셨다. 자, 여기 이제 요 칠을 했어. 근데 너희들이 펜이니까 밑줄만 이렇게 보볼래요? 여기 하나 첫 번째 쉥, 종, 엉쟁 할 때 어는 임금 어자야. 어보, 어의, 어의를 불러라. 맞지? 뭐 예를 들어서 임금과 관련된 말을 쓸 때 어를 쓰잖아. 얘는 제조하다, 만들다잖아요. 자, 세종대왕이 직접 만드셨다. 첫 번째는 그냥 이거는 필기도 안 했어요. 여기 써 있으니까 세종이라는 요런 이제 칭호는 임금이 살아계실 때는 무슨 종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밑에 이제 읽으면 돼요. 세종대왕께서 살아계실 때 세종대왕이라는 말을 듣지는 못했거든. 그래서 아마 이제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글이 쓰였을 거다. 그 증거가 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세종대왕은 세상을 뜨시고 그 이제 동생이 아니라 이제 차남이죠. 그렇죠? 자기 큰아들은 문종임금 돌아가시고 나서 단종임금이 이제 수양대군이 숙부가 뺏었으니까 세종대왕의 입장에서는 큰아들 말고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차남이 이 수양대군이 왕에 올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자, 왜 여기를 표시하겠냐면 요 이응의 네 가지 형태가 달라야죠. 그렇죠? 세종어제 원래 있어야 되는 애고 원래 받침에 이응이 있어야 되는 애는 몇 번이에요? 1, 2, 3, 4 중에 종밖에 없죠. 그래서 이 종에 있는 요 이응 받침은 음가가 있는 녀석이에요. 음가가 있다. 소리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야, 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애들보다 과도하게 좀 올라와 있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 배운 대로 지금은 없는 자음, 이른바 예디응, 꼭지 이응이 있어요. 그쵸? 그 받침에 원래 이응이 들어가는 녀석은 전부 다 음가가 있는 꼭지 이응이라고 해도 돼요. 예디응이라고 해도 되지. 그치? 예디응에 속해요. 그러면 반면에 원래 이응이 없어야 되는 요 세 개의 녀석들은 가짜네. 그치? 원래 이응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자, 얘네들은 뭐죠?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이응을 썼어요. 지금도 있는 그냥 이응. 다만 이때는 음가가 없다라고 해야겠어요. 지금의 받침 이응은 음가가 있어요. 근데 중세국어의 받침에 원래 이응이 들어가지 않는 녀석들은 그냥 이응을 썼고 음가가 없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뭐 필기를 안 해도 돼. 없었나? 네. 여기 어딘가에 있지 않았나? 네. 없었구나. 진짜 없었네. 우리 그 자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디응은 우리 저기 뭐야 꼭지이응은 지금은 당연히 없는 이제 자음인데 예전에는 있었다라는 뭐 그런 뭐 증거도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이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구나. 음가가 있는 예디응과 음가가 없는 그냥 이응이 있었다. 지금 현재 국어에서는 이응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받침에는 음가가 당연히 있는데 요거 2025년 우리 국어를 배우는 지금 시점에서 첫 소리에 이응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음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응이 있지 이응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저 우유 먹을래요. 우유 할 때 이 우유는 음절은 이음절이에요. 두 글자라는 얘기지. 근데 뭘로만 이루어진 음절이지?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이에요. 그렇죠? 첫 소리의 이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음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밑에 받침에 원래 이응이 들어가지 않는 이 녀석들은 세종어제라고 하지. 근데 쟁종엉쟁 하는 이 이응들은 이응이고 그냥 이응을 쓰고 그냥 이응은 음가가 없다. 음가가 없다라는 건 소리값이 없다. 소리값이 없다는 건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 하면 둘, 셋, 돼지 껍데기. 자, 그래서 이렇게 돼지 껍데기. 자, 오른쪽에 껍데기니까 있는 녀석이 아닌가. 음가가 없다라는 게. 자, 훈민정음은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가르치다. 그 다음에 바른 뭐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른쪽에 할 때 훈민정음 할 때 여기 이응도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응이 아니네요. 히읗이 있고 이 히읗보다 조금 더 약하게 발음하는 여린 히읗이 여기 이제 또 사용이 됐다.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는 글자 자음미 여기 지금 아래하는 아직 안 나왔고요.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는 글자 이제 자음 두 개가 나왔다. 그렇지? 자음 두 개, 하나는 꼭지 이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 오른쪽에 여린 히읗. 이렇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자음도 주목하면 되겠지, 그치? 여린 이유까지. 자, 그래서 밑으로 바로 내려가는데, 자, 이제 여기 두 줄입니다, 그쵸? 나라 말싸미 했을 때, 자, 나라 말싸미 아까 이제 방점은 했으니까, 자, 여기 시옷부터 가볼까요, 그쵸? 나라 할 때 랏 하고요. 말싸미도 이렇게 밑줄만 그어주시고, 옆에 끄집어냈어요. 자, 나라 탈 때 이 시옷은 무슨 조사? 무슨 조사라 배웠죠? 그러니까, 막힐 수 있어, 그치? 옛날에 예체능하는 선배들이 3학년 때 초반에 실기는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인서울에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갈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등급만 잘 나오면 국어 등급이 영어도 뭐 영어보다 국어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어떻게든 한 3만 나와줘도 한 4 나와줘도 인서울에도 간다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실기가 잘 나오면 그럼 그때 이 선배들이 뒤늦게 막 국어를 공부하는데 한 번 뭘 해결하면 막 산 넘어 산이라는 거야. 열정은 진짜 가득 찬데. 몸이 이게 안 따라주니까 막 포기하거나 맞지? 너무 지친 거야. 계속 산 넘어 산. 그러니까 기본을 잘 다져놓으면 길이 여러 개가 있다. 길은 많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뭐 딱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여기 관형격 조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지금 내색은 안 하지만 관형격 조사는 뭐야? 내쌤이 어쨌든 다 줄 테니까 클리닉 때 문제 풀지 말고 그냥 그걸 물어보세요. 그치? 매일 때로 그걸 알려줄 테니까. 자, 관형격 조사는 뭐냐면,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게 조사인데, 지금 의라는 게 관형격 조사예요. 나의, 너의, 우리의, 맞지? 학원의, 학교의, 아빠의, 엄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국회의원의 할 때 그 의가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는 관형어의 자격을 준다 해서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어가 뭐냐면 어떤 땡땡 할 때 그 어떤이 다 관형어야. 빨간 장미, 향기로운 뭐뭐, 맛있는 음식, 게으른 배짱이, 부지런한 개미, 성실한 높은 빌딩, 푸른 하늘, 향기로운 음악, 이제 귀에 들리는 거 말고도 맞지? 또 뭐 있냐? 네. 어떤 뭐뭐 할 때 그 어떤이 다 관형어야. 그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가 바로 이 시옷 같은 이 관형격 조사라고 해요. 시옷, 자, 총 3개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시옷,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아의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모음 조화 때문에 이렇게 자꾸 2개로 나뉘는 거예요. 여기 3개지만, 자, 시옷이 관형격 조사예요. 그래서 말은 말인데 어떤 말? 나라의 말, 네이션. 나라의 말, 어디의 말, 어떤 뭐뭐 그게 관형어잖아. 요 시옷이 붙어서 얘를 이 문장의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야.
괜찮아. 모르면은 뭐 이제 아무튼 다 물어보세요. 그때 흘리는 때 문제 풀지 말고 이거만 먼저 물어보셔도 돼요. 초반에. 시옷은 관형격 조사로 쓰였는데 아니 근데 요렇게 뒤에도 그대로 있는데 왜 이거 안 쓰고 시옷을 썼을까요? 이게 여기 키포인트지, 그치? 의라는 관형격 조사 지금도 쓰죠. 이 의 말고 아래아의 의라는 관형격 조사도 있어. 자, 이 둘은 뭐가 다르죠? 이 두 개만 먼저 보시면 얘는 의를 썼고 얘는 아래아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운 거 뭐 있지? 무슨 조화? 모음 조화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모음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결합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누나 그때 뭐랬냐면 딱 5인방만 기억하면 돼.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어떻게 던져요? 퐁당 퐁당 퐁당. 아 그러지 마. 마치 너 뒤진다. 우와 우와. 여기 보시면 아주 작고 가볍고 따뜻하고 밝은 느낌, 그런 모음이 양성 모음. 퐁당 퐁당. 그 다음에 알록달록 막 이제 좀 귀여운 거. 아 깡총 깡총. 지금 현재 표준어는 깡충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음 조화가 파괴된 거예요. 옛날에는 파괴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맞춤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토끼는 깡총 깡총, 아주 작고 가벼워 귀여워요. 반대로 해볼까요?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풍덩 풍덩. 누나 죽인다니까 지금 이렇게 체포해. 풍덩 풍덩. 아 얼룩덜룩한 게 좋은데 너무 이쁘다. 얼룩덜룩해. 아 껑충 껑충. 토끼 느낌이 다르다 이거야. 무겁고 어둡고 막 이제 안 좋은 느낌이 주로 음성. 그 다음에 아주 밝고 경쾌하고 가볍고 따뜻하고 밝은 느낌 양성모음. 그래서 우와 깡총 깡총, 아니 퐁당퐁당만 기억하면 되잖아. 퐁당퐁당에다가 획 하나 더하면 요야. 풍덩풍덩에 획 하나 더하면 유여. 됐지 그치? 이제 4인방이야. 리더가 필요해. 리더. 아래야. 얘는 이름이 아래야야. 세 글자야. 우리 순우리말 아래야. 이 아래야인데 얘를 가끔 맞지? 한자에 아래하 요거랑 맞지? 뭐 위상 뭐 이런 거 있잖아. 위상. 위는 사이소선 필요 없고요. 위상. 이 한자에 아래하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세 글자예요. 아래하. 그래서 쌤이 그때 얘기했지만 한글 타자 칠 때 하 히읗 쓰고 아를 툭툭 두 번 누르면 이 하에서 이렇게 변해요. 아래하로 변해요. 그렇죠? 집에서 한글 타자 한번 쳐보시고. 그래서 여기 아래하.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대표적인 양성 모음의 리더. 리더는 누구예요? 아래야. 아가 두 번이나 있잖아. 아래야. 아 하면 그래서 원쌤도 오늘 아 먹었거든요. 지금 아 먹고 있거든요. 아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가 두 번 나와. 아래야 두 번 나왔어요. 음성 모음도 리더가 필요해. 음성할 때 의가 리더야. 어둠의 리더, 음성의 리더. 이 5인방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 봐. 그대로 내려가 볼게. 그러면 얘도 양성모음, 음성모음으로 나눈 거야. 모음 조화 지키려고. 관형격 조사 위에 있는 의는, 얘 의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의니까? 음성이지, 그치? 밑에는 아래아니까? 아니까? 양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 힌트. 바다가 있다. 바다의 왕자. 난 바다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의를 쓰고 싶다 하면은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같은 성끼리 와야지.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 그게 몸조하니까. 같은 바다 할 때 마지막 모음이 아니까 누구랑 그렇죠. 요렇게 의랑 결합해야겠지. 바다의. 그치? 만약에 나온다면 그치? 그러니까 하늘 요렇게 하늘에 맞지? 이렇게 하늘에 할 때 위에 거 의예요, 아래 거 의예요. 모음 조화가 지켜져야 되니까 앞에 마지막 이제 밑에 앞에 어근에 그러니까 체언에 마지막 글자에 모음을 같이 붙여주면 되는 거지. 얘가 양성이니까 밑에 게 와야겠지, 그치? 하나래. 그래서 합치면 이어적기를 하면 하나래 이렇게 되겠지. 하늘에. 오케이? 그러면 다시 올라갈게요. 이 의는 앞에 있는 체언이 음성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래아의 의는 양성일 때 쓰는 거고요. 그러면 시옷은 뭐냐? 자, 왼쪽에 썼어요. 유정명사 반대 무정명사일 때 사람이나 동물 빼고 나머지는 다 시옷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 빼고. 식물도 안 돼요. 식물도 다 무정명사예요. 무정명사에 뭘 붙이고 싶을 때
관형격 조사를 붙이고 싶을 때 선생님 우리 집 나무의 그늘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줘요. 그럼 나무의 원래 남근데 나무 한 다음에 시옷을 써야겠죠. 나무 이렇게 썼어야겠죠. 원래 나무라면 그대로라면 무정명사 나라 네이션은 무정명사죠. 그래서 시옷을 쓴 거예요. 나라의라는 뜻이 있겠지, 그치?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라도 사람 중에서 유정명사 중에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높여야 되는 대상이 나왔다. 부텨 그럼 뭐예요? 부처님의 이렇게 관형격 조사를 높임의 대상에다도 쓴다. 시옷은. 오케이? 공자님을 뭐 얘기하고 싶다. 공잣 이런 잣. 네, 그래서 공자님의 뭐 이런 뜻이에요. 공잣 만약에 했다면, 그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부처님의 오케이 부처님은 높임이 대상이니까. 아까 네. 그래서 나라의 됐죠, 그쵸? 네이션 나라 무정명사니까 무정명사가 뭐라고요? 명사 사람 동물 빼고 식물도 원래 뭐 생명이라고 하잖아. 근데 국어에서는 일단 무정명사예요. 정이 없다, 마음이 없다. 자, 나라의 말싸움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온 게 이게 아래야. 그래서 오른쪽에 1번 요 말씀이 안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거 3가지. 야, 벌써 50분이니까 5분 뒤에 쉬는 시간을 주네, 그치? 지금 좀 어이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뭘 했다고 지금 쉬어? 네, 근데 미안한데 이제 좀 쉬는 시간 줘야지 또 되니까요.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다 거의 상당수가 지금 어이없는 분위기 맞지? 한 3시간 연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1번. 자, 아래야 몸이 지금은 없는 몸이 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제 여린 히읗과 그치? 그다음에 여린 히읗 하나 하고 요거 꼭지음 요 얘기를 할 때 했고요. 지금은 쓰지 않는 몸이 하나 있었고요. 아래야. 이 아래야 모음은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근대 국어로 가면서 첫 음절 첫 글자에서는 아로 바뀌고요. 둘째 글자 이하에서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그 뒤에 글자에서는 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그래서 읽을 때는 뭐 아로 읽어도 되는데 첫 글자에선 주로 아로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하의 글자에부터는 으로 읽으면 돼요. 이게 아래야라는 몸의 특징. 아래야. 두 번째, 말씀은 지금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현재 말씀의 의미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내 말을 낮출 때도 말씀을 써요. 내 말을 낮출 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 당연히 쓰죠. 조건. 어떤 조건에서 말씀을 쓰느냐?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 할아버지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가 말씀하셨던데요. 다 상대방을 높여주려면 다 말씀 쓰는 거 맞잖아. 그치? 내 말을 낮출 때도 써요.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뭐 해주세요. 내 말을 낮출 때도 써요. 그 외에는 안 쓰죠. 지금 그치? 그러면 요 조건일 때만 현재 말씀을 써요. 그런데 이때는 모든 말이 다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 항상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 중세국어 때에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의미가 더 확대됐어요? 아니면 더 축소됐어요? 아니면 완전 바뀌었어요? 3가지만. 완전 바뀌었으면 이동, 축소됐으면 축소, 확대돼서 확대. 자, 말씀은 옛날에 모든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특정한 조건일 때만 쓰는 말로 바뀌었죠? 축소야, 확대야, 이동이야? 축소가 되겠지, 그치? 의미가 축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축소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다 할 거지만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예를 들어 영감께서 요 사극에 보시면 정이품이야. 게다가 그러니까 나라에 한 22 서열 20위 안에 드는 사람들 정도 되지 않을까. 정이품 그 벼슬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통상 영감께서 안에 계십니까? 영감 제가 왔습니다. 사극에서 영감이라는 말은 이 정이품 벼슬을 한 사람들한테 높은 고위관직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감이라고도 하지, 그치? 영감 주로 하죠. 그러면 지금은 영감 뭐죠? 이거는 중세국어 때 영감의 의미인데 지금은 어때요? 할아버지는 다 영감이지 뭐, 그치? 남자 나이 많으신 분들 할아버지는 영감이라 하잖아요.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확대됐잖아요. 이 의미의 확대라고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의미가 뭐 됐다 확대. 이건 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봤으니까 말씀이 그 밑에 둥글게 다락까지만 할게. 지금 53분이니까 2분에 말씀이 그래서 두 번째까지 의미 축소했어요. 자, 적기 방식은 뭐지? 적기 방식하고 네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여기에 자 이름이 너의 이름이 뭐야? 했을 때 이 이름이를 가지고 총 3가지의 적기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겠다. 자 중세국어는 무슨 방식? 이어적기. 그래서 연철이라고 불렀고요. 끊어 적는 거 지금은 끊어 적기 하고 있죠. 그건 분철이에요. 한자로는 분철, 연철, 중철. 거듭 적기는 반반 섞여 있는 거.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름이 너 이름이 뭐야? 이름 명사 이 조사 딱딱 끊어서 읽어서 이게 분철이지. 분철 철철 분철. 그 다음에 이어적기는 네 왜? 너무 빨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좀 요것만 하고 이제 잠깐 쉽게 해드릴게요. 이름이 뭐야 했을 때 명사 조사가 있지. 근데 이걸 적기 방식으로 중세국어를 얘기를 해보면 처음부터 끊어 적기는 아니었어요. 지금에서 말싸미처럼 이어적기 방식을 사용했어. 여기다가 두껍게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끊어적기가 2번, 거듭적기가 3번인데 이어적기는 말 그대로 그냥 이어 적었어요. 그냥 이어서 썼어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 앞에 있는 체언의 받침이 뒤에 조사 요 이응 자리에 그대로 붙어있죠. 그쵸? 아니 이어적기는 우리 지금도 쓸 수 있잖아. 그치?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네 갑자기 단어가 대엄 막 이런 게 갑자기 쌤이 정치충 이런 거 아닌데 그치? 뭐 있냐? 이름이 말고 우리가 지금도 사용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오른쪽에 이걸 연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지금처럼 쓰는 건 분철이잖아. 딱딱 끊어서 쓰는 거 그치? 근데 나중에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 가기 전에 요 거듭적기라는 방식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시험범위에는 안 나오거든요. 중세국어에는 없는데 반반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이름 여기까지는 분철이고 이름미 얘는 이어적기 연철 반반 섞여 있는 이름미 이게 중철이라고 했어요. 자 오른쪽에 말씀이를 볼까? 내가 물어볼게. 말씀이 어디 갔냐? 네, 구분이 안 되는구나, 그치? 요게 맨 마지막이 미야. 네, 요거는 이제 말, 네, 얘를 죄송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이게 미예요. 자, 그러면 맨 위에 거는 말씀이 얘는 이어적기예요, 끊어적기예요, 거듭적기예요? 당연히 이어적기겠죠, 그쵸? 이어적기. 말씀이 얘는 뭐예요? 끊어적기겠지, 그치? 끊어적은 거. 지금도 끊어적기 하잖아, 그치? 맞춤법에 맞게. 말씀이 좀 이상하네. 얘는 이게 거듭적기예요. 거듭적기는 반반 섞인 거라 생각하면 되죠. 거듭적기는 그 뭐라 그러냐 우리가 과독이라고 하지.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 정도의 그런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거듭적기라는 방식도 있어요. 이 3가지 방식 중에서 말씀이 자 여기 나란 말씀이 하는 얘는 무슨 적기라고? 이어적기라는 거지, 그치? 이어적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달라인데 얘는 이어적기가 아니라 얘는 끊어적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어디 갔어? 네, 싫어 여기다 싫어 이런 것도 다 뜨들 이런 것도 다 이어적기들이지, 그치?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는 아주 일부만 거의 대부분 이어적기가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자 일단은 10분까지 쉬는 시간 될 텐데